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되었습니다. 셀트리온, HLB 등 주 타깃이었던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공매도 세력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제대로 알렸습니다. 제대로 벼르고 있었죠. 그런데 업틱룰 위반 정황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그동안의 서름을 폭발시키기 위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조금 오버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는 업틱룰 규정을 지켰는데 단순히 그냥 오해일까요? 업틱룰을 어겼다고 의심하는 이유는 최저가격에 대량 매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업틱룰은 분명 최저가에 매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저가에 매도 거래가 된다는 것은 밑으로 던졌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업틱룰을 어긴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HLB도 셀트리온도 사정은 비슷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의 차트와 순간 거래량을 볼 수 있는데요. 최저가의 매도 폭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저가에 매도 거래된 건 JP모간의 창구였습니다. 공매도의 창구라고 여겨지는 외국계 증권사죠.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짜 업틱룰 아니다. 왜냐하면 업틱룰 예외이기 때문이죠. HLB의 공매도 데이터인데요. 이제 금융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어서 업틱룰 적용과 업틱룰 예외를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5월 3일 HLB의 경우에는 업틱룰 예외 물량이 16,000주가 있습니다. 저 물량이 최저가에 나왔을 수도 있죠.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최저가에 나온 물량이 16,000주보다 높다면 업틱룰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6,000주보다 적은 물량이 최저가에 쏟아졌다면 저 물량일 수도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업틱룰 예외로 나온 물량이 약 7,600주인데요. 저 물량이 최저가에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정보는 HLB에서 JP모건의 순간 거래량인데요. 추정 가격이 31,949원에 물량이 21,846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JP모건은 매도 상위 5개 증권사에서도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숨어있다가 올라온 건 아닐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래원 상위 5개 증권사 밑에 숨어있다가 올라오는 창구의 경우에는 그동안 집계된 수량이 한 번에 공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시간도 11분, 15분, 18분, 21분, 3분씩 일정하게 찍힌 것을 보아서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저 21,846주는 저 시점에 거래된 물량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정 가격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아도 31,949원보다 낮은 가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최저가에서 21,848주를 매도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5월 3일 업틱룰 예외 물량은 16,100주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최저가에 매도된 물량이 공매도였다면 저건 업틱룰 예외보다 많은 물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매도가 업틱룰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의심하기에는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공매도가 아닌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냥 매수한 물량을 매도한 것일 수도 있죠. 여기도 작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JP모건 창구를 이용해서 공매도가 아닌 진짜 보유자가 자기 물량을 그냥 던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공매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이 강화되었죠. 그런데 공매도 입장에서는 업틱룰을 회피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던지는 물량은 투심을 약화시켜서 주가가 좀 더 잘 하락하기 때문이죠.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공매도를 치기 전에 미리 주식을 매수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공매도는 업틱룰을 지키면서 포지션을 쌓아가고 조금씩 추가적으로 밀고 싶을 때는 원래 매수해 놓았던 물량을 밑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시장가로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 설명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HLB는 최저가에 공매도 창구로 의심되는 JP모건 창구에서 2만주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일 업틱룰 물량은 16,000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명 최저가에 2만주가 넘는 물량이 체결된 것이죠. 물론 추정 가격이니까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공매도가 아니구나 생각해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매도가 아니라 일반 보유자가 그냥 물량을 JP모건 창구로 던진 거니까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JP모건 창구는 공매도 창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의심이 시작됩니다. 저 2만주가 넘는 물량이
공매도의 물량이라고 가정하면 말이죠. 업틱룰이 있기 때문에 최저가에 매도할 수 없는데 최저가의 매도가 실제로 되었으므로 업틱룰 위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가능한 설명을 추가한 건데요. 만약 저 이만주가 공매도 세력의 물량이 맞다면 진짜 공매도가 아니라 공매도 세력이 사전에 따로 매수해 두었던 물량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사전에 매수한 물량을 매도하니까 밑으로 던질 수 있죠. 공매도는 없는 물량을 파는 거라 업틱룰을 지켜야 하는데 내가 들고 있는 물량을 던지는 건 그냥 던져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가창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만약 계속해서 주가가 밀리다가 누군가 큰 손이 큰 물량을 던지면 순간적으로 호가가 깨지게 됩니다. 그때 공매도 세력이 잽싸게 최저가 부근에서 매도 호가에 물량을 크게 걸면요, 여기에서는 2만주겠죠. 그러면 결국 그 2만주를 잡아먹으려고 투자자들이 위로 매수하면서 체결되잖아요. 그러면 밑꼬리가 달리면서 올라옵니다. 그렇게 공매도 물량이 체결되었다면 업틱룰을 어기지도 않고 최저가에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폭탄은 다른 보유자가 던졌고 그때를 틈타서 최저가 매도 호가에 큰 물량을 딱 하고 된 거라는 말이죠. 모든 것이 정황이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팩트는 공매도가 재개된 날 HLB와 셀트리온의 주가는 쭉쭉 밀렸다는 것이고 다음날 또 양봉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은 TRS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공매도 쳤는지도 알 수 없어서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공매도로 타격을 받은 건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신풍제약인데요. 5월 4일에는 반등하지도 못했습니다. 시가총액은 3조 원입니다. 공매도 거래량은 무려 44만 주가 일어났습니다. 전체 거래량의 12%가 공매도의 거래였는데요. 거래대금으로 치면 약 300억 원이 신풍제약에서 일어났습니다. HLB의 경우에는 70억 원의 공매도 거래가 일어났던 거에 비하면 금액으로는 4배 이상이죠. 공매도 거래 대금이 크다 보니까 5월 3일 신풍제약은 12%나 하락하게 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는 공매도에 집중적인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빠지는 날이 있으면 오르는 날도 있겠죠. 회사도 손 놓고 지켜보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세 줄 요약입니다. 공매도 업틱룰 위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공매도 창구로 의심되는 JP모건 창구에서 나온 최저가 매도 물량이 의심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일반 보유자가 던진 것이다. 둘째, 공매도가 미리 샀다가 던진 것이다. 셋째, 투매로 빠질 때 최저가 매도 호가에 잽싸게 큰 물량 공매도를 걸어놓고 체결시킨 것이다. 넷째, 진짜 업틱룰 위반이다. 그리고 공매도가 시작된 날 HLB, 셀트리온, 신풍제약 등 제약바이오의 주가가 전부 음봉으로 하락했는데요. 공매도의 주 타겟이 제약바이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